안녕하십니까 대장입니다. 예, 오늘은 태국 비자의 이해에 대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생각해 보니까 이거 제일 첫 방송으로 했어야 될 거를 지금 생각이 났네요. 일단 들어가기에 앞서서 현재 태국 비자 대장 컨설팅 서비스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 기존에는 그냥 무료로 물어보는 거 다 대답해 드리고 했는데 이제 저희 카페 회원도 이제 2만 명 가까이 되고 또 대부분 좀 뭐랄까 좀 고마워하지도 않아요. 뭐 이렇게 진지하게 다 답변해 줘도. 그래서 이제 무분별한 질문을 이제 차단하면서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만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유료로 상담을 전환을 했으니까 제가 더보기란에 링크 남겨 놓을 테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첨부하자면 옛날에 23년 초에 저희 그 이민국 전산망 조회해 드리는 서비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무료로 진행을 했어요. 무료로 하면은 무료로 진행을 해서 손님들이 오면 이 사람들을 VIP 서비스로 이제 이렇게 유도할 수 있겠다라는 판단에서 무료로 진행을 했는데 첫날 그때는 지금처럼 유명하지도 않았는데 첫날 5명이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그 5명을 다 해 줬죠. 이민국 전산망 조회를 다 해 줬어요. 전부 다 태국에서 뭐 범죄 저지르거나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아무튼 해 줬는데 단 한 명도 고마워하지도 않고요. 또 재미난 건 단 한 명도 당장 태국에 들어올 생각조차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냥 공짜니까 그냥 들이댄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진짜 몰상식한 사람들은 제가 무슨 챗 GPT인 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뭐 새벽이건 아침이건 지가 뭐 궁금한 거 떠오르면 그냥 상담톡으로 보내는 거야. 예. 시간이고 뭐고 없어. 예. 그러니까 그런 좀 무분별한 교양 없는 사람들을 쳐내면서 이제 정말 양질의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유료로만 상담 서비스를 진행하니까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일반적인 테크 트리에 대해서 설명드리면서 비자로 넘어갈게요. 보통 이제 태국에 처음 놀러 오면 한 몇 박 며칠 오겠죠. 뭐 3박 4일 뭐 5박 6일 뭐 이렇게 오겠죠. 와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굉장히 놀라서 돌아가요. 너무 좋다고. 그렇게 여행이 이제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이러면서 점차 이게 길어집니다. 왜냐하면은 대한민국 국민은 태국에 입국하자마자 그냥 무비자 90일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점점 길어지는데 이러다가 무슨 이직을 한다거나 아니면 회사를 그만둔다거나 어떤 텀이 생겨요. 살다 보면. 그럼 보통 요때 태국에 한 달 살기 해 봐야지. 좀 살아 봐야지. 등등으로 이제 넘어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90 일도 모자라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90 일을 채우거나 혹은 뭐 한 60 일을 채우거나 뭐 이런 식으로 월 단위 체류를 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처음으로 이제 비자런이라는 것도 해 보고 비자런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 90일 무비자를 받고 90일을 다 쓰고도 모자라서 인접 국가로 넘어갔다가 재입국하면서 또 무비자를 받는 행위예요. 예. 근데 예전 같지 않고 요즘에는 캄보디아랑 전쟁도 한 뒤고 또 중국인 범죄자들이 너무 큰 스캔들을 많이 일으켜 가지고 요즘에는 여러분이 30 일이건 60 일이건 90 일이건 간에 일단 장기 차류를 한 번이라도 했다. 그러고 1 년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들어왔다. 그렇다면은 여러분은 반드시 잡힙니다, 입국 심사대에서. 이건 진리예요. 잡히는데 다만 한 번 봐 주냐 아니면 바로 입국 공지 강제 추방으로 가느냐 요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뭐 한 번은 봐 준다고 했으니까 요번에 그냥 들어가 봐야지 요런 거 안 돼요. 모르는 거예요. 지금 서비스 막힌 상태지만 더 심하다고 해요, 제가 들어보니까 입국 심사가. 아무튼 이렇게 장기 체류를 한 번이라도 했다면 1년 내로 다시 들어오면은 좀 긴장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슬슬 저 같은 사람에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나 요번에 입국 심사대에서 잡혔어요. 그러면서 되게 놀래고 되게 좀 막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 좀 정신적인 충격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놀라서 연락이 오면 제가 현재 일시 중단 중인 입국 VIP 서비스를 추천을 합니다. 이 입국 VIP 서비스는 무엇이냐? 여러분이 몇 회를 했건 몇 년을 했건 필요 없이 그냥 다른 문제가 없다면, 뭐 다른 죄 지은 게 없다면 여러분이 입국할 때마다 그냥 무비자 90일 그냥 땅땅 때려 줘서 그냥 30초 안에 보내 주는 거예요, 따로 빼 가지고. 예. 요게 무슨 또 뭐 불법이네 뭐 어쩌네 하는 그 병신들이 있어요. 근데 걔네들이 이걸 욕하는 이유는 그들이 두 가지 중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사기꾼이고 하나는 이제 못하는 거예요, 자기가 이거를. 요 VIP 서비스를 현재 진행할 수 있는 업체는 거의 없어요. 대부분 망하고 작년 11 월에 이민국 자체에서 이게 너무 횡행하니까 좀 짜잘한 것들 그냥 다 쳐 버렸어요. 뭐 3천 바세 해 주겠다. 4천 바세 해 주겠다. 요런 거 지금 남아 있는 거 다 사기꾼입니다. 그리고 무슨 수완나폼을 제외하고 뭐 돈무항도 한다. 무슨 뭐 말레이시아도 한다. 무슨 치앙마이도 한다. 푸켓도 한다 이러는데 요거를 할 수 있으려면 이민국과 굉장히 내적 친밀감이 있는 관계가 있는 사람이어야 할 수 있어요. 그냥 대충 돈 준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요즘엔. 그러니까 그런 애들 다 전부 다 사기꾼입니다. 절대 믿지 마세요. 저를 제외하고 전부 사기꾼이라고 봐도 무방해요. 현재 상황은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이렇게 VIP 서비스를 추천을 하지만 이걸로 또 이제 오래 사시는 분들도 있고, 또 요번같이 일시 중단 사태가 자주 있는 게 아니라 수완나펌이 일시 중단된 거는 제가 4 년간 이 업을 하면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저도 상당히 당황스럽긴 한데 어찌 됐건 절대 자주 있는 일이 아니다. 그리고 기존에 이 서비스로 다들 뭐 1 년, 2 년씩 사신 분들 많아요. 예. 어쨌든 뭐 갑자기 그 중국인 요번에도 중국인 스캔들 때문에 이런 일이 터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중국인은 앞으로 그 VIP 서비스를 중국 국적자는 이용할 수 없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요번에 이게 너무 심각한 스캔들이 터져 가지고. 어찌 됐건 어 VIP 서비스를 위해서 이용하시는 분이 있고, 아니면 주로 여성분들이 그러는데 좀 본인이 좀 찜찜해해요. "이거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이거 뭐 불법 아니냐." 이러저러 하는데 솔직히 불법이고 편법이고 뭐 그거를 누가 판단해요? 해당 국가의 사법기관이 판단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 태국의 경찰들이 하는 거예요. 뭐 "이게 불법이다?" 그럼 그들이 책임지겠지. 우리가 알 게 뭐예요, 막말로. 우리는 돈을 주고도 이런 편안한 서비스를 누릴 수 있다는 걸 감사하다고 생각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네. 태국의 이민국 국장이 된다 한들 한 달 월급이 1 0 0 원, 진짜 150도 안 될걸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떻게 보면은 생업일 수도 있는 수단인 거예요. 뭐 불법이고 편법이고 지들이 알아서 하겠지. 지들이 책임지고. 요번에도 제가 이 일시 중단됐던 이 서비스가 재개되는 게 최악이면은 9 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게 이제 요번에 8 월에 조직 개편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또 책임질 사람 책임지고 또 그러면서 또 이걸 영위해 나가는 거예요. 뭐 그러니까 뭐 제가 굳이 뭐 제 주제에 무슨 뭐가 불법이고 편법이고 뭐 요걸 굳이 따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는 외국인이고 우리는 이방인이에요. 뭐 자국민들끼리 알아서 하겠지. 뭐 그게 그렇게 문제가 된다면 없어지겠지. 없어지면 뭐 우린 불편한 거고 이용 못 하는 거고. 또 뭐 재개된다? 그럼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우린 돈을 쓰면 되는 거고 돈을 쓴 만큼 서비스를 받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서비스를 하지 않았는데 절대 태국 비자 대장은 돈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 부분 참고에 무슨 뭐 돈을 먼저 냈는데 요번 같은 일이 생겼다. 100%다 돌려드립니다. 요번에도 환불해 달라고 하는 사람들 전부 다 환불해 줬어요. 태국 비자 대장이 그렇게 하니까 저만 이렇게 할 수 있고 또 성장해 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굉장히 투명하고 옛날에 그 통장 개설 서비스도 했다 했잖아요, 방콕은행. 고때도 하도 뭐 비싸네 어쩌네 뭐 헛소리하는 인간들이 많아서 내가 얼마 수수료 받아가는지까지 공개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정도로 전 투명하게 하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저만 계속 성장하잖아요. 그리고 비자 판매하고 이런 데 다 망했어요 지금 한국인들 안 와 가지고. 예. 그냥 저나 뭐 VIP 서비스는 제가 독보적이에요. 예. 제가 중국, 인도 업체에 이어서 세계 3대 에이전시였어요. 이제 중국은 이제 날아간 것 같고. 아무튼 재개되면은 한국말 하는 사람들은 전부 다 저한테 이용하신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도 대기하시는 분들 한 100명 될 거예요 진짜로. 아무튼 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이렇게 좀 어찌 됐건 VIP 서비스를 찜찜해하는 분들이 이제 비자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해요. 뭐 보통 대충 뭐 한 몇만 원, 뭐 몇십만 원 주면은 이게 그냥 무슨 헬스장 회원권처럼 뚝딱 나오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일단 요 나이로 짚고 넘어가야 됩니다. 내가 만 50 세가 넘느냐 넘지 않느냐. 그럼 대부분의 사람들은 넘지 않습니다. 이 방송을 듣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50을 넘지 않아요. '나 50 이상이다.' 그냥 뭐 만 50이 넘었는데 '나 DTB 받으면 안 돼.' 이런 바보도 있어요. DTB보다 은퇴 비자가 더 좋은 거예요. 뭐 발급받기 위한 조건이 더 있을 수는 있겠지만, 왜냐하면은 은퇴 비자는 일단 통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있는데 한계를. 예, 그게 하늘과 땅 차이예요. 지난 방송에서 말씀드려서 간단하게만 말씀드릴게요. ED 비자랑 DT 비는 은행 계좌를 만들 수 없고, 어떻게 여러분이 어떤 경로로 만들었다 한들 바로 은행에서 전화 올 수 있습니다, 막아 놓고. 어느 날 딱 막혀 버려요, 은행 내 모바일 뱅킹이. 그러니까 "은퇴 비자가 훨씬 더 좋은 거다." 그러니까 만 50세 이상들은 뭐 은퇴 비자 좀 이따 다시 설명할 거예요. 은퇴 비자 그냥 받으면 돼. 예. 되는 거고, 이제 안 되는 사람들, 안 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이제 제일 원하는 게 ED 비자. 예, 어학원 끊으면 이제 받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이거는 제가 태국을 처음 다닐 때부터도 쓰던 방식이라, 이 태국 이민국이건 공무원이건 누구건 간에 당신이 이걸로 1 년간 공부를 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이 새끼 이거 끊어 놓고 또 이거 뭐 딴짓거리 하려 그러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비자. 그러니까 십몇 년 전부터 인식이 안 좋던 비자예요. 근데 이것도 3 개월마다 갱신을 해야 하고, 갱신 비용도 또 5천 바트이라 그러더라고요. 이건 제가 서비스하는 게 아니라서 잘 모르는데, 근데 이 비자를 제가 추천하지 않는 거는, 이 비자를 최대로 끌어올려 봤자 1년 체류인데, 보통 1년 동안 있던 사람이 1년 있다가 한국 가지는 않거든. 그냥 어떻게든 더 삐대려고 하거든. 근데 어 그 분위기가 이 여러 가지 스캔들 계속 터진 이후로 ED 비자를 소지했던 사람이 타 비자로 넘어갈 때 비자 그러니까 발급에 대한 심사를 강화해요. 그러니까 쌍심지키고 쳐다본다. 실제로 ED 비자로 있다가 엘리트 비자를 만들어서 그냥 입국하면서 입국 심사대에서 그냥 엘리트 비자 스탬프만 딱 찍어 주고 들여보내면 끝인 사람인데, 심사가 끝난 사람인데 입국 심사대에서 입국 거절당한 중국인인 케이스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범죄자가 아니라면 꼭 그럴 일은 생길 일은 없겠지만, 여러분이 태국에 쭉 살아가실 거라면 여러분 이력에 그렇게 좋은 비자는 아니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 있고, 특히 이런 단수 비자 같은 ED 비자나 DTB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건 리엔트리 비자라는 걸 신청하고 나가야 돼요, 비자가 있어도. 그걸 하지 않으면 단수 비자의 경우에 그냥 바로 취소가 돼 버리거든요, 비자 발급이.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나가는 바보들이 많지. 태국에서 무슨 가이드 한다는 인간이 이것도 몰라 가지고 입국 금지 당해 가지고 연락 온 경우도 많고. 어쨌건 그런데 ED 비자 소지자는 리엔트리 비자를 신청하고 나가도 그래도 들어올 때 잡는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냥 들은 얘기예요, ED 비자 소지자들한테. 예. 그런데 ED 비자 소지자가 또 저희 VIP 서비스 이제 재개되면 비자 소지자 또 이제 넣어 주는 게 있거든요. 그건 8천 바트인데, 고걸로 들어오시면 그냥 무사 통과시켜 드려요, 비자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ED 비자로 있는데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 그러면 이제 저희 서비스로 들어오는 게 좋아요, 이제 재개되면.
여하튼 이지비자는 그렇고 또 DTV가 이제 만만하다고 해서 초반에 유튜브나 이런 애들이 많이 받으니까 '이거 놔도 되겠지.' 했는데 대부분 들려오는 소리가 다 거부예요. 예. DTV 발급 거부. 그러니까 초창기에는 무슨 유튜버들 받을 때만 해도 그냥 해 줘서, 왜냐하면은 지들도 모르더라고 이런 비자가 나왔는지 입국심사대에서. 그럴 때는 쉽게 쉽게 나왔는데 지금은 또 우리 위대하신 또 중국인 범죄자들께서 이걸 또 남용을 많이 하셔 가지고 실제 사업자 등록증이 있거나 아니면 프리랜서로서 해외, 그러니까 어떠한 회사로부터 꼬박꼬박 이제 매달 수입이 찍힌 게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거 DTV 받으시려면. 그러니까 유튜브인데 수익을 내는 유튜버야. 그럼 이거 딱이지. 예. 유튜버들은 DTV가 딱이야. 근데 DTV도 역시나 은행 계좌는 만들 수 없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요. 은행 계좌에 대한 거는 요 이전 방송 보시면 됩니다. 제가 워크 퍼밋이라고 설명해 놓은 그 영상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은 이제 DTV, ED 요렇게 가시면 되고 50세 미만들은 이제 하나 더 방법이 있는 거는 이제 엘리트 비자라고, 요즘엔 프리빌리지 카드라고 이름이 바뀌었는데 말 그대로 돈 주고 사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건 내가 생각해도 너무 비싸. 5 년짜리 제일 싼 게 4천만 원대거든요. 뭐 거기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포함돼 있긴 한데 그렇다 해도 뭐 여러분이 무슨 한 달에 뭐 술값으로 한 1-2천 쓰는 사람이라면 뭐 하라고 하겠어. 근데 없어. 태국에 그런 사람 안 와. 그런 사람들 라스베가스를 가지. 이런 데 안 와요, 태국에. 저도 강남 사람이거든요. 일평생 강남에서 자란 사람인데 서울 사람도 많이 못 봤어, 솔직한 얘기로 16년 동안. 예. 강남 사람은 뭐 진짜 극히 소수고 대부분 뭐 지방 사람들이에요. 뭐 지방 사람들이라고 무시하는 건 아닌데 어찌 됐건 소득 수준이 높은 사람은 태국에 오지 않는다. 상류층은 안 와. 진짜로. 여기서 잘 살아 보이는 것 같은 사람은 아마 중산층이야, 한국에서. 그래서 뭐 여러분이 뭐 돈으로 다 찍어 누를 수 있다. 그러면 뭐 하세요. 뭐 그건 뭐 돈으로 지르는데 뭐 안 될 게 어딨어. 그리고 엘리트 비자도 역시 은행 계좌는 하나만, 3개 은행 중에 하나 택일 해서 하나만 하는데 어 그런 상황에 처하셨을 때 방콕은행 건 하지 마세요. 주로 방콕은행께 범죄 연루가 많이 됐어서 여러분이 은퇴 계좌 받으실 때도 그 예치금 인증해야 되는데 그거를 방콕은행으로 하면 안 받아준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방콕은행으로 인증한 거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은행 계좌를 만들 그 기회가 주어진다 그러면은 방콕은행은 피하는 게 낫다라는 거 설명드리고, 뭐 그리고 남는 거는 일반적인 이제 결혼 비자 있는데 결혼 비자는 실제 결혼해야 되는 거고, 예. 결혼해야 되는 거고 결혼 비자도 은행 계좌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결혼 비자도 그렇고 은퇴 비자도 그렇고 이제 예치금이라는 게 있어요. 결혼 비자는 60만 바트이고 은퇴 비자는 80만 바트이에요. 80만 바트이고 지금부터 은퇴 비자에 대한 설명을 할 건데 80만 바트를 내 은행 계좌에 3 개월 이상 있었던 금액이어야 하며, 내 이제 비자 발급 받았어. 그러고 한두 달간인가 아무튼 다음 이제 그 여러분 이제 1년 지나면 만기 되니까 또 연장해야 되거든요. 그 연장 전까지 2달 전까지인가 80만 바트이 다시 들어 있어야 돼. 근데 고 2달 전까지 말고는 이제 절반 40만 바트만 들어 있으면 돼요. 어찌 됐건 그 은퇴 비자를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이유는 그 은퇴 비자는 한국에서도 받을 수 있고 태국 내에서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서 받냐?" 뭐 이런 질문이 많은데 그 핵심을 찝어 주려고. 왜냐하면은 태국에서 이제 한국인이 운영하는 비자 대행 업체에서 할 때는 가격이 비싸요. 왜 비싸냐 하면은 일단 태국인과 경쟁이 안 돼, 똑같이 했을 때. 그래서 모든 한국인이 오너인 비자 발급 대행 업체에서는 은퇴 비자를 한 10만 밭 정도에 판매를 해요. 저희도 9만 밭 정도에 판매를 하는데 이게 사람 많을 때랑 적을 때 계속 틀려서 뭐그
그러니까 그냥 고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단. 이런데 어떤 틀딱이 60대 틀딱이 은퇴 비자 문의하면서 "가격이 얼마냐." 그래서 대답을 해 줬거든요. 근데 기분 나쁘게 무슨 3 배를 더 받아 처먹냐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야. 아니 비싸면 안 하면 돼. 근데 왜 짜증을 부리냐고. 예? 비싸면 안 하면 되잖아. 네가 가격 물어봐서 가격 얘기해 준 거잖아. 근데 왜 비싸다고 짜증이야. 돈이 없으면 딴 데 가. 예? 그리고 그 스웨드에서 본 어떤 뭐 하는지도 모르는 한국 회사인데 그런 데 직원 새끼들이 있어요. 내가 제일 싫어하는 이 양아치가 많아 그런 데. 저기 뭐 하는 회사지 이런 회사들이 있어. 고런 데에 뭐 한국인 직원들 양아치 새끼들이 좀 많아요. 아무튼 고런 놈인 것 같아. 지네 대표님이 은퇴 비자 좀 알아보라 그랬다고 알아보는데 무슨 와 이 새끼들 무슨 뭐 10만 밭을 받네. 뭐 태국인 업체에 가면은 3만 얼만데 뭐 4만 얼만데 뭐 요런 식으로 써 놨어. 그러면서 끝에 뭐라고 써 놨냐면은 "와 이 한 같은 동족끼리 피 빨아먹네."라는 소리를 하더라고. 내가 그 글을 보고 기가 막혀 가지고 댓글을 남겼는데 아니 피를 빨아먹겠어? 전부 다 손잡고? 어? 아니 피 빨아 먹으려면 한두 놈이 그럴 수는 있겠지. 근데 왜 전부 다 9만 밭 10만 밭이야. 예. 그러니까 태국인과 경쟁해서 안 되니까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한국인들은. 그게 무슨 소리냐? 태국에서 태국인한테 해 봐. 3 달, 4달 걸려요. 가격은 싸지 3만 몇천 바 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통장 잔고 증명이며 뭐며 다 해야 돼. 그러면 한국인이 하는 건 왜 비쌀까? 일단 저희 거를 말씀드리자면은 여러분이 방콕은행을 제외한 태국 은행 계좌가 있다. 그러면은 여러분이 오늘 사무실 와 가지고 신청해서 돈 내고 여러분 다음 날 이제 공휴일이 아니라면 다음 날 저희 직원하고 그냥 이민국 들어가서 나오시면서 들고 나와요, 은퇴 비자를. 이래서 비싼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방콕은행 계좌가 아니 어쨌건 계좌가 없다, 은행 계좌가. 그러면 은행 계좌부터 만들어야 돼. 요게 시간이 걸려요. 고래도 보름 안에는 나온다. 예. 요렇게 태국을 요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또 뭐가 좋으냐? 한국인들이 하는 데서 하면은 여러분 여권하고 여러분 운전면허증이나 주민등록증 그 둘 중에 하나만 있으면 돼요. 신분증하고 여권만 있으면 돼요. 그리고 끝. 여러분 만약 잔고가 없다. 고도 요 옵션으로 하면 돼요. 돈만 더 내면은 그냥 잔고 찍어 줘. 예. 요런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비싼 거예요, 한국인이 하는 거. 그러니까 어차피 태국인들이 하는 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막 수도 없이 많이 받아 가지고 책상 위에 쌓아 놓고 하는 거 있죠. 고거 해 봤자 건당 뭐 1,000바 남기고 2,000바 남기고 이러는 거야, 태국 애들은. 그래도 걔네는 박리다매로 하니까 먹고 사는 거고. 근데 한국인은 그 짓 할 수는 없거든. 월세도 내야 되고 직원 월급도 줘야 되고. 그러니까 아예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예 고렇게 아시면 돼요. 그러면 하나 더 남은 건 은퇴 비자를 한국에서 받는 게 낫냐 태국에서 받는 게 낫냐 요렇게 둘로 나뉘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태국에서 하면은 제출할 서류가 없다. 돈만 있으면 된다고. 한국에서 하시면은 옛날에 제가 세 봤는데 14 개인가 그래요, 제출해야 될 게. 그리고 당연히 80만 바트도 여러분 한국은행 계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3달 이상 잠겨져 있어야 되는 걸로 인증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것도 한 달 넘을 거야 아마 한국에서 해도. 근데 나는 한국에서 내일 하면서 그냥 시간 오래 걸려도 상관없으니까 저렴한 가격에 뭐 나 시간 많으니까 이래서 발급 완료되면 그때 넘어갈 거야 하시는 분은 한국에서 하셔도 돼요. 근데 또 여기서 재미난 게 있는 게 그 범죄 사실 조회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범죄 경력 조회서 같은 거 그것도 내야 돼요, 한국에서 하면. 근데 태국에서 하면은 그런 거 안 내도 돼. 예. 요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나에게 맞는 거를 선택하시면 되는 거지 무슨 동족 상대로 피를 빨아먹는다. 어 무슨 3 배나 받아 처먹냐. 이따위 소리는 모르니까 멍청하니까 하는 소리예요. 예 그래서 요 부분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은퇴 비자에 대해서는. 네 그래서 이렇게 한 번만 쭉 들어도 내가 비자가 필요한지 아니면 뭐 VIP 같은 게 이제 재개되면 그걸 이용할지 뭐 이렇게 감을 잡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런 거를 제가 이제 방송으로는 하지만 이제 "나의 경우 어떠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그런 거 이제 유료로 컨설팅 서비스 해 준다는 고 이렇게 설명드린 거예요, 초반에. 일반적인 부분은 솔직히 상담까지는 필요 없어요. 근데 어제 상담하신 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한국에 문제가 있어. 그래서 한국도 못 들어가면서 이제 태국에서는 지금 뭐 스탬프 만기가 됐어, 비자 만기가. 무비자 만기가. 근데 이거를 지금 VIP는 재개가 안 돼 있지. 막 지금 요런 상황이 있잖아요. 요런 사람은 상담이 필요해요. 왜냐하면은 저만이 알죠. 오버스테이를 며칠까지 해도 되는지, 며칠까지 했을 때 블랙리스트에 올라가지 않는지, 그리고 제가 다시 넣어줄 수 있는지, 요런 걸 저만 알고 있기 때문에 고런 혼자서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 분들은 반드시 상담을 해야만, 제가 저를 그분에게 이입시켜서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해서 그분에게도 두 가지의 방식을 제시를 했고, 또 여자친구분까지도 설명을 드리면서 결국에는 "나라면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서 하나의 결론을 도출해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분이 있다면 혼자 백날 끙끙 앓아봐 안 돼. 그냥 돈 주고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상담. 예. 상담료 안 비싸요. 30 분에 5만 원입니다. 근데 30분 이상 안 해요. 어제 25 분인가 했더니 지금 목 쉬는 줄 알았어. 아무튼 고거는 더보기란에 제가 링크 남겨 놓을 테니까요. 그거 보시면 되고, 이제 요 정도만 알면은 여러분 이제 비자 이제 마스터하신 거예요. 예. 비자 마스터하신 거고, 하나 더 있는 거는 이제 법인 설립 또는 이제 태국에 취업하는 거, 워크 퍼밋, 노동 허가 비자, 이게 가장 강력한 비자라는 거 말씀드렸죠. 요거는 요 바로 전 영상 제가 워크 퍼밋이라고 되어 있는 거 있어요, 썸네일에. 고거 보시면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은 고 영상 찾아보시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일반적인 상황에서 태국에서 90일 이상 있으려고 하시는 분들에게 VIP 서비스 및 일반적인 분들이 하실 수 있는 비자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렸어요. 어 그러니까 저희 네이버 카페에 훈채 형님이라고 계신데, 그분이 옛날에 경고를 한번 받고 은퇴 비자를 받겠다고 저에게 왔는데, 제가 그분에게 물었어요. "은퇴 비자 받으시는 건 좋은데 당신의 스케줄은 어떠십니까? 매년 한국에 뭐 몇 번 이상 가야 됩니까?" 라고 했더니 3회 이상은 꼭 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업체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물론 은퇴 비자를 복수로 받을 수는 있지만 귀찮잖아요. 예치금 맨날 채워야 되고 매년 갱신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분 요 얘기를 안 했구나. 여러분이 무슨 비자를 갖고 계시건 간에 반드시 해야 되는 거는 90 일마다 여러분의 이 거주지 신고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관할 하에 있는 이민국에 가서, 요즘 뭐 온라인으로도 할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거는 뭐 어쨌건 해야 돼요. 온라인으로 하건 직접 가야 되건. 그다음에 어떤 비자가 있건, 또 해외에 나가실 때는 단수 비자라면은 리엔트리 비자를 신청해야 하고, 이제 들어와서는 반드시 이 길까지 또 입국 신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셔야 돼요. 이렇게 의무 사항들이 있어요, 어떤 비자를 갖고 있건 간에.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그 훈채 형님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차라리 그냥 들어오실 때마다 그냥 VIP로 지내시는 게 어떠시겠느냐."라고 해서, 그분은 그게 낫겠다 해서 그걸로 현재 지내고 계신 분이세요. 현재 치앙라이에서 열심히 골프를 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 어찌 됐건 그러니까 본인 상황에 맞춰서 생각하라는 거예요. 뭐 "VIP는 찜찜하기 때문에 비자를 받겠다." 그럼 비자는 쉽냐고. 비자도 돈 더 들어가는데 비자는. 그리고 하나 더 설명드리자면은, 저는 제가 사주팔자나 점성술에 좀 빠져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런 거 어떻게 보는지 이제 그 저희 네이버 카페에 오시면 그런 것도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다 올립니다. 그런데 제가 역마살인데 되게 심한 역마살이에요. 그러니까 한 곳에 6 개월 이상 있으면은 뭔가 좀 기운이 빠져. 뭔가 나른하고 뭔가 목표 의식 없어지는 것 같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사람에게는 솔직히 VIP 서비스를 추천을 해요. 왜냐하면은 한 곳에 90 일씩 있으면은 지루해. 그냥 일상생활 돼 버려. 그냥 한국 사는 거랑 똑같아. 그렇게 좀 뭐 그럴 때에 한번 뭐 베트남 가서 쌀국수 먹고 온다든가, 그러니까 주변 여기를 태국을
베이스 캠프로 뭐 한 콘도 1년 계약해 놓고 비자론 뛸 때는 그냥 짐을 다 갖고 나갈 필요 없잖아요. 그냥 배낭 하나 메고 나가면 된다고. 그렇게 해서 중간에 이제 내가 그동안 못 가 봤던 그 인근의 도시들을 여행하는 거죠, 단기 여행으로. 저의 경우에는 고렇게 다녀오면은 리프레시가 되고 굉장히 좋았어요. 옛날에 저도 VIP 서비스 이용할 때 제가 다 해 보고 판매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도. 예. 왜냐하면은 나도 여러 번 같았으니까. 제가 매번 얘기하는 게 있는데 저는 장사꾼이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처럼 똑같이 고르다 보니까 한 단계, 한 단계 하다 여기까지 온 거예요. 이제 완전히 장기채를 넘어서 거주를 넘어서 이제 판매의 이 겨 경지까지 간 여러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도 미래의 저처럼 되실 겁니다. 예. 16 년쯤 지나면 여러분도 이러고 있을 거예요. 뭐 여러분이 식당을 하건 뭘 하건 식당 얘기 나와서 말인데 사업에 대한 얘기 요 다음에 한번 다뤄 볼게요. 태국에서 또 사업이나 장사하고 싶으신 분들 많죠. 또 제 16 년의 경험을 또 녹아내어 요 다음 방송에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예. 또 너무 길면 또 안 보니까 요 정도로 마치기로 하고요. 예. 요 방송 하나만 들으셔도 그냥 바바바바박 잡히실 거예요. '난 뭘로 있어야겠다. 난 뭘로 해야겠다.' 뭐 요렇게 하고 태국에서 향후에 무슨 사업이나 장사도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는 요 다음 영상도 들으시면 그냥 단번에 모든 게 이해가 되시고 뭔가 체증이 풀린 10년 묵은 체증이 풀린 듯한 그런 느낌을 받으실 거라 아 장담합니다. 예. 그럼 끝까지 들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